우선 우리가 지금 수급자 하고 있고요. 수급자 관련해서 개혁 체결 및 총 홍보부터 29번부터 시작하네요. 29번부터 시작할게요. 29번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계약서를 통보를 적기 통보합니다라고 하는 항목이네요. 점수가 3점이고요. 원래 이전에는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반영함으로 변경된 것뿐이에요. 그 이름은 바뀐 거죠.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반영 여부는 급여 종류 및 급여 비용으로 확인하며, 여기 보시면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의 급여 종류 및 급여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임 교수님이 실제 강의하시는 레벨업 강의 교재로 한 번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매뉴얼 가지고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급여 계약 체결 시에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의 급여 종류 및 급여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서 실제 적혀 있는 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되 주간보호센터를 주에 5회 이용하고 방문요양센터를 주 1회 이용하라고 만약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문요양은 안 하고 주간보호만 하는 기간이다 라고 하면, 방문요양 쪽은 연계를 해주거나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주간보호를 어르신이 6일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또는 우리가 주간보호만 있으니까 수익구조상 주간보호를 어르신이 6일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단에서 정해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의지가 아니라 어르신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냥 사유가 아니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죠. 충분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자 요구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 상태 때문에 바꾸거나 보호자가 요구해서 바꾸는 그런 부분들로 종합해서 판단하고, 상담 일지, 변경 사유서, 급여 적용 계획서, 종합 의견 등의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급여 계획을 체결할 때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반영한다는 뜻은 뭐냐면, 계약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가 원래는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주간보호 5회 방문요양 1회를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계약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 맞게끔,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에 맞게끔 계약하는 게 맞으나, 혹시라도 어르신 상태가 심각해서 주간보호를 더 이용해야 된다, 아니면 보호자가 6일 동안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이런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문제없이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유는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급여계약 밑에 있는 보시면 급여계약 통보서를 전월 말일까지 통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 통보는 일단 실제 계약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일정을 넣게 돼 있잖아요. 주 5일이든 뭐 6일이든 뭐 4일이든 3일이든 그걸 넣는 부분을 공단에 통보를 해야지 실제 일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전산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급여계약이 시작되는 월은 지연통보 발췌해서 이 점수를 주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점수를 매긴다. 그래서 급여계약 그 기간 중에 전월 말일까지 통보하지 않고 월 중에 통보하는 경우는 지연통보 대상이고, 확인 경로가 공단 로그인하셔가지고 급여 계약, 그 다음에 안내문 조회 누르시고 안내문 종류에서 지연 체크하시면 이 부분이 확인되신다. 이 부분은 이미 만약에 지연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점수를 어떻게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신 거잖아요,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전 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들은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건 한 번에, 서류들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9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 그러니까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공단에서 준 계획서가 일치하게끔 계약을 해야 돼요.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꾸는 사유가 있다면, 원래 이게 원칙이나
바꾸는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서류로 작성해서 완성을 시켜놔야지만 이 부분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이 점수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연기가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제가 지금 실시간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제공을 하고 우리 파트너스 기관들한테는 당연히 다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통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화 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화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되고 장기화 등급, 그다음에 인정 유효 기간 등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이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간 보호인데 방문 요양으로 표준장기화 계약서, 개인별 장기화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공단에다 요청해서 다시 받아오셔야 되겠죠, 주간 보호로. 네, 그렇지만 애매하게 주간 보호를 이용을 하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어르신이나 보호자나 다 5일을 이용하고 싶은데 3일로 적혀 있다거나 5일, 6일로 적혀 있다거나 이렇게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뒤쪽에 이렇게 그 근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급여 계약 개인 장기 요양 반영이죠. 네, 이 반영 부분이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 굉장히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 번의 서류들은 볼게요.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이게 20번입니다.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4점이에요. 원래 욕구 사정보다 위험도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험도 평가를 하고 욕구 사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자,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검사 서류도 이따가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타당한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수급자 상태를 파악을 하는데 낙상, 욕창, 인지 기능 검사라고 하는 세 가지 서류가 있네요. 그죠? 낙상 위험도, 욕창 위험도, 인지 기능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신규 수급자의 실시 시기와 연 1회 주기는 평가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새로 생긴 거 보면 급여 개시 일까지 되어 있어요. 지표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이기 때문에 급여 개시일까지 실시하면 문제가 없겠죠. 예, 지금 새로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인 방법은 기준 1, 2, 3을 보시면 낙상 및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 기능 그 검사를 해당 급여 직원이 실시했는지 확인함.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방문 요양이랑 주간 보호를 같이 병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건 주간 보호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고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직원들이 꼭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는 이제 외부에서도 인지기능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때는 해당 급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 증빙자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1, 2, 3 같은 경우에 그 낙상위험도 욕창 검증된 도구라고 하는 부분은 관련 학회나 논문에서 발표된 도구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훈의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 뭐 브랜드 스케일 도구 뭐 이런 밑에 보면은 CIST, KMSE, MMS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ISE 같은 경우에는 인지선별 검사 도구 같은 경우 중앙치매센터에 교육 1시간짜리 이수한 이후에 이수가 가능한데요. 작성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배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급자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인지 같은 경우에는 Y로 평가합니다. 인지 평가는. 그리고 복용 여부는 처방전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서 이해를 하고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 평가 계획 공고월이니까 그냥 올해부터 뭐 2월부터지만 올해부터라고 생각하시고 그 평가 공고월까지는 직전 정기 평가 그러니까 약 복용 여부는 욕구 평가 상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깐깐하고 정확하게 변동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알맞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방법만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필수 사항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자명, 평가 일자, 작성자명, 그다음에 신규 수급자 같은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필수 사항이 정확해야 되고, 이 부분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안 되는 데다가 그 이따가 보시면 아시지만 점수가 정확하고,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일자, 날짜가 급여 개시 전, 그 이번에 공고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급여 개시 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급여 개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작성하지 마시고 급여 개시 일까지 작성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왕이면 뭐 계약할 때 급여 개시 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일까지니까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날짜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은 일단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평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정말로 평가를 하셔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팁이라고 드리기 좀 그런데,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평가를 그냥 말로만 듣고 서류만 보고서 평가하시는 기관들이 많아요. 정말로. 사실 이 평가만 맞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 단계부터 제대로 어르신 그 상담을 하는 단계부터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어 나중에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수 맞기가, 그러니까 B에서 A 정도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굉장히 수월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이거 그냥 서류로만 만들면 점수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꿀팁 팁, 자, 팁 알려드릴게요. 자, 주간보호센터의 문제는 실제 상담하시는 그러니까 초기에 상담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하는 분하고 직원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담은 시설장님이 하시고 평가는 다른 직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팁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초기 상담 기록지. 초기 상담 기록지가 평가 필수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을 초기 상담 기록지를 작성을 하셔야, 그래야 서로 소통하기가 쉬워요. 서류로 소통하기가. 이게 문제가, 낙상요창 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낙상요창은 간호 선생님이 하고 인지기능 검사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선생님이 했다. 근데 막상 상담은 또 시설장님이 했어.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안 되고 서류만 딱 보고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서류 보고 만드는 건 표준장기계획서, 개인별 장기계획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초기 상담 기록지를 잘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팁 드릴게요. 지금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꼭 기억하셔서 초기 상담 기록지부터 이 서류를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은 이따가 뭐 서류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날짜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욕구 사정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욕구 사정 기록지는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는데,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급여 개시일까지, 그 전에 보시면은 공구 월, 여기 보시면은 어딨냐, 욕구 사정기 연 1회 이상 하라고 했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유예 기간 30일 유예 기간을 포함해서 2018년 9월 17일 실시한 경우 그 이후에는 10월 16일까지 이렇게 유예 기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한 번, 그리고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개시 일까지 하면은 이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상으로 욕구 사정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주간 위험도 평가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욕구 사정이 그 다음입니다. 이 번호 30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그 플로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욕구 사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필수사항의 수급자 명, 일자, 작성자명, 총평, 이렇게 이런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풀사항들 다 들어가게끔 서류를 쓰세요. 서류 공단에서도 나온 서류들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 시스템에다 어차피 작성을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떤 걸 쓰셔도 되는데요. 대신에 저 필수사항이 있는 서류인지만 확인을 좀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그 공단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나머지 서류들도 저희가 올려놓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공단에서 자주 쓰는 서류로 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쓰는 서류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운영 관련 서식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서 욕구 사전 기록지 163페이지에 있네요.
시설용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용도 나와 있어요. 이거 어차피 서류 이따가 쓰여져 있는 걸로 한번 해볼 거니까 일단 그냥 대략적만 설명드리면, 이게 필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수급자병, 여기 수급자병 있죠? 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수급자병 채워줘야 되고, 일자, 여기 일자 있잖아요. 일자, 작성 일자. 웬만하면 여기 작성 일이라고 쓰지 말고 작성 일자 이렇게 아예 여기 있는 적혀 있는 제목으로 작성자병, 작성자라고 돼 있죠. 작성자병 이렇게 아예. 그리고 총평, 여기 총평이나 볼까요? 총평. 어떤 서류를 쓰시더라도 이게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종합의견 밑에 보면 이렇게 총평까지, 여기 지금 종합의견 해서 웬만하면 총평이라고 이렇게 써서, 실제로 필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서, 여기 지금 이 필수사항을 넣어서 서류를 완성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모양의 서류도 상관없어요. 이게 공단 서류든 이쁘게 만든 서류든 못생긴 서류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만약에 쓰고 계신다고 하면 필수사항은 맞춰서 서류를 만드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서류 다 만드시면 헛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점수 빵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고, 요구사항 8개 항목이 다 있으면 좋겠고, 8개 항목은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총평은 그래도 연별로 계속 하시라고 그랬어요.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총평은 종합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확인하죠. 그러니까 총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야기처럼 쓰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해당 급여 직원이, 그러니까 다른 이 서식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방문요양 주간보를 같이 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요양 선생님들도 이거 쓸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간보 거를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인정 안 돼요. 해당 급여 직원, 주간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하는지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욕구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욕구사정 항목 및 총평의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욕구사정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크리스트, 그 중에서 신체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로 했을 때 딱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그거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네요. 신체. 여기 보면 신체 상태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혼자서 수행하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여부를 확인을 할 때 상중하로 놓을 수도 있고 동그라미 세모 X로 놓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확 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도대체 지켜보기인지, 왜 동그라미인지, 아니면 왜 X인지, 이런 부분들, 왜 문제가 있어서 전적으로 다 도움이 돼야 되는지 여부를 밑에다가 판단, 그거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여부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체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적어줘야 누가 보더라도 이 어르신은 이렇게 판단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 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욕창 낙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여기 인지라든지 신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또 그 추가적인 서류들, 다른 서류들이 있잖아요.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에다가 다 몰아서 욕구 사정을 좀 이쪽에서 계획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좀 그 종합 의견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시를 이따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랑 이미 그 교육을 뭐 물론 요양원이긴 하지만 그 전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마 만점 맞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다시 서류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예시가 신체 욕구 사정 항목 중에 옷 벗고 있기를 만약에 부분 도움으로 체크를 했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류를 인정하지 않고, 판단 근거를 왼쪽 편마비로 인해서 옷을 갈아입었을 때 상태를 적어놨죠. 이 질병이나 상태를 적어놔서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함으로 내용을 기록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경우엔 이걸 실제로 제대로 작성했다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만들어서 주관적인 서류를 객관적인 서류로 만들어야지 욕구사정 기록지가 완료가 된다. 이게 점수 4점짜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앞쪽에 있는 인지 욕창 낙상 뭐 개인별 정경 계획서 이쪽에다가 계획 전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쪽에 다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작업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8개의 내용은 신체, 질병, 인지, 의사소통, 영양, 가족, 환경, 주관, 욕구, 자원 이용,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 넣어주셔야 되니까 지금 쓰시는 서류에 이 부분이 8가지 이상이 10개, 12개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걸 필수적인 사항으로 확인을 하시고서 서류가 안 돼 있으면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공단 서류만 해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단 서류 쓰시면 되겠죠. 만약에 안 되신다 하면 공단 서류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욕창 낙상 인지 뭐 상담도 하고 다 해서 개별 적용 계획서 다 있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그러니까 한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수급자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필수사항은 급여 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명자명 등등 돼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하나요? 어차피 공단 사이트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땠나 보세요. 우리가 이 평가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기록으로 자체 서류로도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전산 보고는 했었잖아요. 아시죠? 그렇지만 평가에서는 작년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기록만 있으면 급여적 계획서가 이 필수 사항이 제대로 작성돼 있으면 급여 종류, 목표, 세부 목표,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부터 이렇게 필수 사항들이 있죠.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수급자별로 연별로 세우고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 개시 전이죠. 여기 보시면 급여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30유에 있으니까 급여 개시 전 하게 되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연별로 하시고 그 급여 개시 전에 신규 작성을 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전 사안에다가 이거 함부로 좀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2년도까지는. 그러나 23년도부터는 집회 적용기간 지금 여기 적용기간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전산에 대한 부분 필수사항 중 종합응용과 평당 공단 통보 여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다음 달부터 확인하니까 그 전까지는 변경할 여부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제대로 급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매뉴얼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승교 수급자는 급여 개시 일까지 급여 제공 계획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까 인지 욕창 낙상도 급여 개시 일까지였고 욕구 사정도 급여 개시 일까지였지만 실자 시간차로 보면은 인지 욕창 낙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욕구 사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그 전에 대한 서류들을 잘 맞춰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있는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라도 만들어서 계획을 할 때 개인별, 수급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작성을 하시는 버릇을 들여주시는 게 이 점수를 맞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뭐 이 정도로 하고 어차피 서류 또 따로 볼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장기간 계획서 욕구 사정 낙상 욕창 인지기능 검사를 급여적 계획에 반영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지기능 검사를 이제 했어요. 인지기능 검사를 했는데 인지가 좀 저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낙상 평가를 했는데 낙상이 고위험이야. 욕창 평가를 했는데 욕창은 멀쩡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낙상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낙상을 괜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운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수급자 별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분은 평가를 해보니까 낙상 평가상 고위험자야. 그럼 낙상 평가상 고위험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획서에 작성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말로는 이 정도로만 설명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거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욕창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상으로도 반영을 하고
시간 횟수 우리 정하잖아요. 계획서에 시간 횟수 정하실 때 그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냥 공단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적지 마시고요. 반영을 하시라는 의미는 여기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어르신 상태에 맞춰 가지고 급여적용 계획서를 작성하시라는 의미예요. 지금 당장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 전 거는 만들어 나가시고요. 기록이니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서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죠. 공단 통보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단 통보는 어차피 평가 공고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개별적인 급여 제공 계획을 해당 급여 직원, 여기도 해당 급여 직원이 계속 나오죠. 이게 공통 서류다 보니까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대표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무효예요. 빵점이에요. 점수가 빵점. 주간보호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급여 적용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욕구 사정, 낙상, 욕창평가, 인지 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서도가 있다고. 그 중에 욕구 사정이 그 다음이고 인지 낙상, 인지 낙상, 욕창이 먼저예요. 그거 다음에 급여 적용 계획을 실시해야지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기준 3 보면은 독거 또는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확인 서명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게 확인 서명이 급여 적용 계획서 밑에 보면 확인 서명이 있죠. 예, 그 보면 급여 적용 계획을 우편등으로 발송을 하고 유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급여 적용 계획을 우편으로 보내는 건 뭐예요? 우편 영수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우선 안내한 관련 근거 자료는 뭐예요? 상담 기록지가 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담 기록지를 하실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급여 적용 기록지에 적는 것까지 꼭 생각하셔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점수가 4점짜리인데 4점짜리 일만 해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교육을 해드려도 뭐 때문에 어려운 거냐면 솔직히 이따 서류 보면 알아요. 우리가 당장 급해. 우리 대표님은 우리 어르신이 당장 들어와야 돼. 그럼 급여 적용 계획 통보가 돼야 되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통보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당장 급하게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근데 서류가 급여 적용 계획 짧게 신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몇 분 해야 되고 인지도 몇 번 넣을지 결정해야 되고 다 결정을 해서 천천박사는 하래. 제대로 우리 사람의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하라는데 아니 지금 들어와야 된다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된다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왜냐면 하루 수가가 이게 한 푼 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점수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고요.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 방법만 알면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여 적용 계획서는 꽤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전 단계 욕창, 낙상, 인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욕구 사정까지 기본적인 단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상담할 때나 뭐 기본적인 부분들 작업을 해놨었다면 근데 그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연계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하시다가 급여 적용 계획이 망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자별 이 부분은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1번 자체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거고 그다음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사인 넣어가지고 제대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 3번에서 실제 75% 평가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표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점수로 따지니까 그러면 점수가 2점, 3점은 나와도 4점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앞에 있는 걸 최대한 구조화해서 욕창 낙상 인지 욕구 사정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제대로 작성을 해서 바로 급여 적용 계획 반영해서 작성을 해야 점수가 진짜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A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으로 넘어가 되겠죠. 네, 수급자 급여 적용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사유서라고 하는 게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에서 사유를 작성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나왔었죠. 여기서 또 다른 게 나와요. 이게 엄청 헷갈려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는 급여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변경할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주간보호를 5일 하기로 했는데 6일로 변경한다고 하면 어르신이 상태가 그래서 그렇다. 어르신 보호자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 변경 사유서, 표준 장기용 계획서 변경 사유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3점짜리 이 점수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은 조금 다른 소식이에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사유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 타임테이블로 어르신이 우리가 한번 모시면 6개월, 1년, 2년, 3년, 4년 계속 모시잖아요. 그 타임테이블로 어르신의 기록이 남아있는 서류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기관하고 모르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A 맞으신 기관들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욕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실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3점짜리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정말로 A냐 B냐를 이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스 기관에서는 환경이나 직원들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최우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서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부를 보는 부분은 이 서류예요. 어르신 서류. 이 어르신 서류에서 얼마나 이 사유를 잘 작성하고 어르신의 히스토리를 잘 작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한 경우에 사유를 기록하는 등의 체계적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되어 있는데,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은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를 잘라요. 급여 제공 계획에 맞추어서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제공하고를 끊으세요. 그 다음에 기록함이에요. 급여 제공 계획을 잘 짰어요.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연관성 있게 일정을 잘 짜가지고 급여 제공 계획을 잘 짰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기록함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고 기록이 다음이에요. 그냥 기록으로 맞추면 되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못 맞춰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해야 이 인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다 각각 어르신에 대해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지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서 기록이 그대로, 서비스한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보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을 다 뒤집어야 할 수도 있을 만한 업무량이 있는 점수입니다. 계획에 따라.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분 몇 회를 하겠다고 돼 있죠. 오늘 몇 분 몇 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그 서비스는, 그 급여는 제공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못 볼 것 같죠? 이렇게 넘기면서도 보입니다. 실제로 평가관들 맨날 이것만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 기록지에 그냥 그대로 적는 것일 뿐이에요. 만약에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그 급여 제공 기록이 되지 않는다,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30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어르신이 30분이 아니라 15분만 제공을 했어요. 어르신한테.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어르신이 힘들다고 못한다는 상황이죠. 이건 뭐예요? 특이사항입니다. 그게 급여 제공 기록지에 적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 이 부분 1번이죠. 그 장기간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함이라고 이렇게 한 줄로 매뉴얼은 적혀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은 급여 제공 계획대로 급여를 제공했고 그 부분을 기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점수가 절대 아닙니다. 뒤집어서 우리 임기수님이 뒤집어도 두세 달은 걸리는 작업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자,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있겠죠. 그 사유를 기록하고 끌어서 볼게요. 그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급여 제공 변경 상태는 기능 상태의 변화, 소급자 욕구의 변화, 보호자 요구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급여 내용이나 시간 횟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점수 못 받으시면 안 돼요. 기능 상태 변화라는 건 어르신이 원래 들어올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든지 갑자기 급속도로 더 좋아졌다든지 훨씬 더 안 좋아질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수급자의 욕구, 수급자가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저거 하게 해줘, 나 이거 안 할래, 이 욕구잖아요. 그렇죠? 보호자 요구, 아 우리 어르신 운동 싫어하는데 왜 자꾸 운동을 집어넣어요, 그거 조금만 넣고 딴 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런 뭐 보호자, 똑똑한 보호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보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지 A가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예, 어쨌든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동이 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사례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회의가 뭐예요? 사례 회의라고 하잖아요. 사례 회의를 하면 이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사례 회의에 따른 변경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안 배웠는데 급여 적용 결과 평가를 하게 되면 다시 급여 적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꾸는 게 아니죠.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전이랑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겠죠. 그 계획을 세울 때 예전이랑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변경되는 사유는 급여 적용 결과 평가에 따른 변경 사유겠죠. 상담을 해서 보호자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상담 일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점수가 이게 어렵게 안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2020년도부터 평가를 봤는데 20년도 4월 달에 변경했어. 2020년도 7월 달에 변경했어. 이렇게 해왔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안 해왔잖아. 안 해, 반말해서 죄송해요. 저 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2021, 20년 4월, 7월, 8월, 12월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계속 변경해 가면서 변경사유서가 쭉 적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어르신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다 알지 못하면 이 서류는 작성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서류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교육에 대한 부분 최대한 뭐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적용 변경 사유서까지 작성이 돼야지 점수가 3점이 나오는 거지. 이걸 포기하고 나머지가 다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1.5점인 거고요. 급여 계획에 따라서 제공을 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점수 빵점인 거예요. 3점이면 A가 B가 되는 점수에 A가 B가 되는 부분에 충분한 점수입니다. 예, 포기하실 거예요? 예,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기록지 한번 보고 갈까요? 기록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록지에 몇 회, 몇 회, 뭐 몇 분,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계획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는 저를 아마 우리 에임 맞으신 기관들에서 싫어할 겁니다.